네, 오늘은 8월 24일이고요. 저는 주식 공부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요즘에 너무 바빴다가 조금 괜찮아지곤 있는 것 같아요. 회사가 너무 바빴다가. 그러긴 한데 아무래도 다른 일이 있다 보니까 주식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진짜. 시간을 따로 내서 하기가. 그래도 조금 괜찮아져서 오늘은 코카콜라를 보려고 하고요.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리포트는 8월 17일에 나온 리포트고요. 좀 됐죠? 한 2주는 안 됐고, 한 열흘? 일주일 정도 된 리포트고, 저는 예전에 코카콜라를 가지고 있다가, 팔았고,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주식을 먼저 보면 많이 떨어졌죠. 진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졌고, 최고점 대비 한 21% 정도 떨어졌고, 사실 코로나 때 완전 바닥 치고 나서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많이 안 올랐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 보면 그렇게 좋지 않죠. 근데 뭐 이거는 모든 CPG 그룹이 마찬가지죠. 비슷하죠. 컨슈머 프로덕트 그룹. 매출 보면 지난 분기 대비 16% 떨어졌고, 영업이익 보면 지난 분기 대비 한 18% 떨어졌고요.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진 않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리포트는 조금 긍정적이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코카콜라의 매출을 박살낸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Away from Home Value. 그러니까 집 이외에서 먹는 코카콜라죠. 뭐 레스토랑이나 영화관이나 뭐 이런 데서 먹는 코카콜라의 매출이 극도로 줄어들었는데 이제 결국엔 다시 증가할 거다. 특히나 2021년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죠. 뭐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긍정적인 거는 이제 굉장히 경쟁사 대비 언더밸류 되어 있다.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메가캡 피어스, 뭐 P&G, 펩시, 콜게이트 이런 회사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보면 2020년 시작할 때는 프리미엄이 6%였어요. P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은 2022년 어떤 그 포워드 P로 보면 오히려 7% 정도 저평가되어 있죠. 원래 고평가되어 있다가 저평가되어 있죠. 펩시랑만 딱 비교해봐도 지난 10년간의 어떤 NTM 프리미엄, next 12month죠. 12개월의 그런 어떤 PE에 대한 프리미엄이 6%였는데 펩시 대비. 근데 지금은 오히려 4% 디스카운트 되어 있죠. 이제 그만큼 경쟁업체 대비에 굉장히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 언더밸류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3월 중순 코카콜라 스톡 퍼포먼스를 보더라도 다른 경쟁업체들 그로스 피어스는 뭐 CPG에서 그로스 피어스라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여튼 S&P 전체 시장 대비 봤을 때에도 오히려 코카콜라는 떨어졌죠. 이 3월 중순이라는 게 어느 날을 딱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딱 아주 바텀을 찍은 것 같진 않은데 맨 바닥을 그래도 불구하고 어떤 지정 날짜에서 딱 봤을 때 코카콜라가 경쟁사나 시장 대비 이제 오히려 더 안 오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언더밸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 거랑 좀 비슷한데 그냥 간단한 차트인데 어떻게 보면 경쟁사 대비, 피어스 대비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이제 완전 바닥을 쳤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좀 대충은 올라가지 않겠냐, P로 봤을 때 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조금 복잡해요. 요거는 이제 조금 복잡한데 어떻게 보면 이 리포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목을 보면 addressing pushback to an upgrade to overweight 뭐 어쩌고 overweight는 뭐 업그레이드 한다는 뜻인 거고 addressing pushback은 결국엔 인베스터들이 좀 얘네들을 좋게 평가하면
얘네들의 푸시백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좀 반론 같은 그런 뜻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카운터 아규먼트 또 다른 반론입니다. 결국에는 인베스터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매출을 성장하는데 이 매출, 레브뉴는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잖아요. 그런데 코카콜라는 좀 프리미엄 브랜드이다 보니까 가격을 올려서 매출을 늘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얘네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EM,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개발도상국인데 얘네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너무 떨어져서 개인당 수익이 너무 떨어져서 가격을 올려서 성장하는 스토리에는 이런 개발도상국이 먹히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게 투자자들의 어떤 걱정? 요런 거였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거는 가격만 올려서 매출을 올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요 첫 번째 차트를 보면 경쟁사, 어떤 큰 경쟁사, 뭐 콜게이트나 몬델레즈나 P&G나 펩시랑 봤을 때 가격을 올려서 성장하는 스토리 비율은 비슷하다. 53대 62. 오히려 펩시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고 많이 낮고 오히려 펩시가 가격을 올려서 더 이제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판매량 성장으로 보면 큰 차이 없다 이거죠. 1.4대 2.0 조금 높긴 하지만 큰 차이 없고 오히려 펩시랑 비교했을 때에는 가격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코카콜라야말로 소위 말하는 판매량으로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걱정은 좀 기우에 가깝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설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하여튼 그 얘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목표 주가. 목표 주가가 얼마냐? 그러면 모건 스탠리는 54불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확실히 오버웨이트, 이제 비중을 증가시켜라 이거죠. 54불 정도고 현재 주가가 47.3불이니까 한 주가로 보면 14% 정도 더 올라갈 이제 여지가 있고 플러스 이제 코카콜라는 배당을 잘 주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좋아하기도 하는데 한 3% 주나? 배당률이?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결국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좀 현금이 없어서 좀 자중하고 있어서 월급 나올 때까지는 제가 월급이 나올 때가 한 3일 남아서 월급 나올 때까지는 좀 자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볼 거고요.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